3번부터 보자. 3번. x에 대한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요거는 우리 셋 할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한 근이 1이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근이 1이니까. 그럼 대입을 하면 절대값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5, 얘가 3이란 얘기 아니야? 맞지? 얼만데 계산하면? a제곱에 2a 마이너스 5, 얘가 이제 3이란 얘기니까 당연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가 그냥 3일 수도 있고, 첫 번째로 일단 요거부터 풀어보면 넘겨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 0이니까 4하고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또는 2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지. 맞아. 그럼 넘기면 어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인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짝수 공식을 좀 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a 값이 총 4가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양수 a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요 놈이 이제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 두 놈을 더해주면 되지. 얼마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 3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12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해 공식을 제로 잘못 적용해서 풀었더니 저렇게 두 근을 얻었대. 요것도 우리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계산은 잘했는데 공식을 잘못 쓴 거지. 원래 분모가 뭐야? 분모가 뭘로 시작해야 돼 원래? 2a로 시작해야 되는데 a로 시작해서 계산을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공식을 잘못 적용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계산은 잘한 거니까 저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잖아. 일단 첫 번째로는 둘이 더해볼게. 두 근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 나와? 일단 플러스 2 나오지, 그지? 더하면 맞지? 정확하게 이거 실제로 이 좌변을 더해주면 a분의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2b가 나오지. 얘가 이제 플러스 2란 얘기니까 결국 b 값은 마이너스 a와 같은 거지. 약분하고 맞아?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둘이 곱하는 거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지? 계산하면 왜? 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얘가 8이잖아. 마이너스 8 그럼 사라지고 a 까면 a분의 4c 얘가 마이너스 8이네. 4 약분하고 c는 뭐야? 마이너스 2a지. 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지. 여기서 뭐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 a분의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2a니까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나오지. 그 다음에 15 3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일단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건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요 뒤쪽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야, 복소수 범위에서. 그럼 요 뒤쪽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근을 찾아야지.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얼마? 3i가 나오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면 맞지? 그럼 이 근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요 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있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지. 요 식이. 맞아?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x-1에 요 마이너스 이제 뒤에다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끝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16번. 자, 두 유리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4-루트 10이래. 이때 PQ의 곱을 구하래. 개수가 다 뭐라고 나와 있어? 유리수잖아. 그럼 한 근이 4-루트 10이니까 다른 한 근은 뭐라고? 4 플러스 루트 10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 저기서 두 근의 합은 P 플러스 Q지. 여기서는 얼마야? 8.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P 마이너스 Q네. 저기서. 여기서는 얼만데? 둘이 곱할 거니까 16에서 10 빼니까 6이지. 그죠? 둘이 연립하면 되지. 연립하면 얼마? 2P는 14, P는 7, Q는 Q는 1이지. 그렇지. 그래서 PQ 얼마? 7이겠지. 그 다음에 17. 자,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저렇게 나왔을 때 a 플러스 루트 b를 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밑에처럼 나온대. 이때 d에서 c를 빼보래. 자, 일단 이것도 이제 켤레근을 이용할 건데 켤레근을 이용하려면 일단 요 놈을 뭐 해야 돼?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정확하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켤레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 분모 얼만데? 분모는 2분의 분자 계산 한번 해볼게. 얼마나? 일단 마이너스 i 하나 나오고 맞지? 근데 이거 또 뭐 있어?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네? 3 마이너스 i네. 그치? 2분의 3 마이너스 i가 한 근이니까 다른 근은 2분의 뭐라고? 3 플러스 i라고 이렇게. 요걸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좀 써먹어보자. 두 근의 합,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얼마인데 계산하면 둘이 더하면? 3 나오잖아. a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다음 저 식에서 두 근의 곱은 2분의 b2인데 얘 둘이 곱하면 4분의 얼마야? 10 나오나? 9 더하기 1이니까. 그치? 곱해버리면.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5니까 결국 b 값은 얼마? 5란 얘기지. 그럼 이걸로 다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를 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다른 한 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지. 개수가 또 유리수라고 CD가 나와 있으니까요. 저기 마지막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6. C는 얼마? 6이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D. 얘 얼마? 9 빼기 5, 4. 그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D에서 C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고난도 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을 알파라 할 때 저게 성립한대. 양수 K값 구하래. 근이 알파니까 뭐 하라고? 대입하면 성립하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의 알파 그 다음 플러스 3은 0이야. 맞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역수의 합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 이런 거는 보통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 보통 알파분의 1을 좀 곱하는 편이지, 그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3알파 마이너스 2K 플러스 5에 그 다음에 플러스 3 알파분의 3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3으로 묶어주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요 놈은 반대로 이항하면 뭐야? 2K 플러스 5가 나오지. 결국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K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뭐라고 했어? K 제곱이랑 같다며.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식을 좀 구할 수 있겠지. 그 양변에 3 곱하고 정리 좀 해보자. 그럼 2K 플러스 5는 3K 제곱이니까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되냐 혹시?
가능하네, 그지? K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양수, 그치? 양수니까 3분의 5가 답이지. 별거 없지? 3번.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을 감마, 델타, 베타, 감마라고 한대.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같을 때 K 값을 모두 구하래.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하니까 저 지금 나와 있는 식은 두 근의 차잖아. 그치? 두 근의 차. 뭐 사실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그건 모르긴 하는데 어찌됐건 뺀 거니까 뭐 두 근의 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지금 같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그리고 두 근의 차.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해보면 좀 복잡해. 그리고 좀 복잡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저희 다시 이제 식을 제대로 보면 뭐가 되냐 이거?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그러면 땡큐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금 내가 했던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된단 말이야. 얘 1하고 K하고 여기 뭐야?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이겠지. 맞아? 그럼 1 마이너스 2K가 나오니까 그러면 X값이 뭐라는 얘기야? 2 또는 마이너스 K분의 1이겠지.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식도 잘 보면 어때? 얘도 뭐가 되냐? 얘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뭘로? 2K하고 2 둘 다 뭐야? 마이너스겠지. 그치? 여긴 이제 1, XX. 그러면 X값은 얼마란 얘기야? 2K이거나 또는 2란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공통인 근이 하나 있어. 누구? 베타가 있잖아. 베타가. 그치? 그러니까 공통인 근이 있다, 베타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공통인 근은 눈에 보이잖아. 2라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놈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놈을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나머지 요 놈이 뭐야?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감마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뭐 대입을 해볼게. 대입하면 2 마이너스 K분의 1이니까 플러스 K분의 1 얘가 2K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 2 넘기고 나서 4 플러스 K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까지 넘길까? 이렇게 양변에 K를 좀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네. 됐어?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K 값이 뭐래? 다 구하래? 구해야지 뭐 그러면. 그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뭐 해야 돼? 근공 2분의 2 뿔마 루트 4 플러스 2니까 2분의 2 뿔마 루트 얼마? 6이 되겠지. 뭐 이게 다 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이 가우스도 우리 그 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야. 똑같은 유형인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고민할 만한 게 좀 생겼지. 가우스 안에 X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 X제곱도 있잖아. 그지?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범위가. 그럼 요 상태에서 이 범위에서 가우스를 씌웠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0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또 있나?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눠서 이제 계산해야지. 오케이? 나눠서. 그럼 첫 번째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치?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으면 0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찾았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 사실 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 한 문제 딱 한 문제 했었는데 아무튼 한 적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x 제곱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x 제곱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어떻게 돼? 응. 0보다 크고 0보다 뭐 하다고?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제곱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0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제곱해서 0 되려면 x가 뭐 돼야 돼? 0 되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x가 0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0보다 크가 끝이야? 크다? 이게 끝이야? 1보다 작지, 그치? 생각을 해봐. 요 사이에 있는 x값을 그냥 아무거나 예시로 생각을 해봐. 뭐가 있어,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0. 얼마란 얘기잖아. 마이너스 0. 얼마란 얘기잖아. 그럼 그걸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 부호는 양수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0. 얼마를 제곱하면 항상 뭐야? 항상 0. 얼마지, 그지? 이게 1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맞지? 왜냐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 맞지? 분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땐 0하고 1 사이라고. 됐어? 그러면은 가우스 x 제곱은 얼마인데? 얘는 0이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이 두 개를 결정을 했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 제곱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사용해서 x는 1 뿔마 루트 2 나오네, 그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가정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치? 이 사이잖아, 사이.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1 마이너스 루트 2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 얘가 마이너스 0. 얼마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요 놈이 일단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그치? 이렇게. 그럼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 0이지, 그지? 그러면 또 x 제곱의 범위를 또 이제 구해봐봐. 어떻게 돼? 0 이상 1 미만이지, 그치? 마찬가지.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가우스 x 제곱은 얼마야?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또 그대로 대입하면 결국 좌변이 통째로 0 되고 2x 플러스 1이니까 만족하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겠지? 그래서 2번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어?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밖에 없지.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AB랑 BC의 비율이 1대 R이래. 자, 여기가 1, BC가 R. 요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직사각형 요렇게 ECDF 라고 한대. 이때 이 두 직사각형 ABCD랑 ECDF는 닮음이래. 이때 R 값을 구하래. 이런 거 혹시 들어봤냐? 이게 무슨 비율이야? 맞아.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해. 이런 거를. 이런 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닮음 쓰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얘 닮음이라며. 요 조그만 거랑 큰 거랑 닮음이라며. 그러면은 큰 거에서 1이라는 비율, 그러니까 선분 AB랑 대응하는 변은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얼만데? R-1이잖아, 그지? 그럼 1대 R-1은 그리고 ABCD에서 좀 BC, 선분 BC지. 긴 길이, 가로. 선분 BC, R 대 뭐야? 대응하는 변이 어디야? 1이지, 1. 요거가 CD. 1이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R은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가 되겠지. 됐어?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요거 하나만 되겠지. 됐어? 다음 6번. 자, 2차 방정식의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 A의 최소값을 구하래. 항상 실근 갖는다며. 그럼 판별식 뭐라고 하면 돼? 판별식 A-K의 제곱 마이너스 B' 한 거니까 마이너스 AC에서 플러스 A-15.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거지. 됐어?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을 한대. 이거 뭐야? 항등식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 뭐가? 이상한 부분이 어디야? 이상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어? 일단 K값에 관계없이 뭔가를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항등식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이상한 포인트는 어디야?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그 다른 점이 뭔데? K제곱 있어? K제곱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래. 뭐 있지? A-3에 K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에 뭐 K 플러스 C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충분히.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서. 제곱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따지면 3차도 있을 수 있고 4차도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식은 만들면 돼.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등호가 다르지. 등호가. 맞지? 여기 등호가 아니라 뭐야? 부등호야 부등호.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던 대로 생각하기는 그냥 는형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등호를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부등호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잖아. 그럼 답이 없어. 왜?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하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개를 해버리면 K가 좀 흩어져 있기도 하고 맞지? 그리고 이제 다른 식도 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전개해버리면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걸 전개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거야. 이 상태로.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며. 근데 어찌됐건 K도 실수고 A도 뭐야? 실수 아니야? 그럼 여기 이 상태는 지금 완전 제곱식 상태인데 실수의 제곱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항상 뭐란 얘기야? 0 이상이란 얘기 아니야? 맞지? K가 뭐든 간에 얘는 항상 뭐야? 0 이상이잖아. 이미.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가 0 이상이 돼야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K가 뭐든 간에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이제 얘가 뭐기만 하면 돼? 0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A-15가 0 이상이면 성립을 한다. 결국 A는 15 이상이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야? 15가 되겠지. 그 다음에 7번. 이거 기억 안 나냐 이거? 이거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 얘기했지, 그치? 기억 안 나겠구나. 이게 원래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 우리?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하잖아. 항이 겁나게 많으니까. 그럼 3y 플러스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거든. 맞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곱해서 얘 되고 더해서 얘 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x차형 분리법으로 그치? 그렇게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xy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만드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식은 정확히 알려줘. 보통 정확히 알려주고 여기 있는 식에서 요 상수항 정도를 A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사실 얘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적당히 부호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면 좀 바로 나오거든.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미지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지 아무래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알려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쳤을 때 예시야 이건 뭐 x-2y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 에이? 그러면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x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y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y에 대한 1차식 형태가 근으로 나오는 거지.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찾는 거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무슨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렇게 근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이걸 정리를 다 하고 나서 y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야 돼? 1차식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1차식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차식이 나오려면 요 루트라는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1차식의 형태로 이쁘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제곱식이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 제곱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러면 앞에 있는 1차식이랑 뭐 더하고 빼고 2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식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얘 누구 자리야? 판별식 자리잖아. 판별식. 맞지? 판별식 자리지. 판별식.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자리지. 그치? 근데 이 식 자체가 또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식에서 다시 또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 돼야 돼. 이렇게. 되냐? 요런 얘기를 했었지. 그치?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y에 대한 2차, 그러니까 2차식, 이거 정리하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얘가 다시 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매번 너네가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내용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요런 문제 나왔어? 그럼 얘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서 식을 정리를 하고 판별식, 뭐 dx라고 할게. x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쭉 해. 이거 저 해보면 이제 9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8y 제곱에 플러스 12y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정리 쭉 해보면 y 제곱 플러스 6y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5잖아. 맞아? 그럼 이거에 다시 뭐라고? 다시 이거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y에 대한 판별식. 근데 또 이제 6이니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해서 b' 제곱 마이너스 ac 4k 마이너스 5 얘가 이제 0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4k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 결국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이제 풀이 식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만 딱 이렇게만. 됐어? 요건 내가 그냥 설명하려고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바로 외워야지. 됐어? 8번. 자, 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를 만족시킨다 라는 말은 a가 0 이하고 b도 0 이하라는 얘기지. 맞지? 요때 이제 이 정수 ab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 같는데 판별식 짝수를 써볼까? 그러면은 4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a 어이구 씨 엄청 많네. 4 곱하기 얼마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3ab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3이지. 이렇게 맞아?
그지? 절반 했는데? 4가 있잖아 원래. 절반 했다니까? 절반의 제곱 아니야? 절반하면 2a 플러스 b인데 제곱하면 4a 플러스 b 제곱 아니야? 맞지? 4, 4 깔 수 있지.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3 이렇게 사라지고 4ab에서 3ab 빼면 ab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마이너스 23은 0 됐어? 맞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기억하냐 혹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치? 내가 안 했구나. 내가 안 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했네. 부정방 배우긴 했지? 그치?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사실. 부정방정식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웃긴 게 사실 수학이라는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게 했지만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뚝뚝 끊을 수 없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긴 한다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토대로 이걸 이제 활용해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이 부정방정식의 유형 그런 것들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 개념은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부정방정식 형태지. A, B가 정수인 형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만들어야지.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억지로. 그리고 3으로 묶어서 B-4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공통인수로 B-4를 또 묶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뒷정리를 하는 거야. 곱하면 3B-10이니까 마이너스 23 있잖아.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1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B-4로 묶어주면 A 플러스 3하고 뭐야? B-4 그 다음에 는 1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볼게. 1, 11 아니면 1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네 가지 정도가 나오겠네. 맞지? 그럼 하나씩 해봐. 뭐 있어 얘는? 1, 11이 되려면 A, B 순서쌍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 15가 돼야 되나? 두 번째는 8, 5가 돼야지. 그렇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 되면 되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14, 3이면 되겠지. 그렇지. 총 4가지의 순서쌍이 나오는데 근데 A, B가 뭐라 했어 아까? A, B가 0 이하라고 했잖아. 그지? 각각 이제 음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음수인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답이겠지. 그래서 이때 A, B의 곱이니까 28이 답이지. 됐어? 그 다음 9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율이 4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래.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4알파란 얘기야. 맞지? 물론 이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부호는 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이때 이제 저기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이제 뒤에 3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 뭐야? 두 근의 곱은 36이야. 양수네.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지?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요거를 절대값 굳이 쓸 필요 없이 알파 또는 4알파라고 써도 상관없지. 맞아. 그럼 뭐 알파가 음수면은 두 근이 음수란 얘기고 알파가 양수면 두 근이 양수란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해볼게. 곱하면 4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이 36이니까
샥샥 약분 때리면 알파 제곱은 9가 나오면서 알파 값은 뿔마 3.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네. 맞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로 알파가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두 근은 3 또는 10이 아니야? 맞지? 우리 찾고 있는 게 K 값이니까 두 근의 합을 좀 이용해야지.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요 놈이고 두 근의 합이 15니까 요걸로 계산을 좀 해보면 2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2K는 마이너스 얼마? 14가 되고 K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지. 요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두 근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찬가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5라고 해서 2K 마이너스 1이 15니까 2K는 얼마? 16, K는 8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모든 K 값의 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6이 되겠지. 그 다음에 1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밑에 있는 거에 근이 저렇게 나왔을 때 PQ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해보면 두 근의 합은 1이고 곱은 얼마? 곱은 P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데 저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지 않나? 얘가 이제 Q가 되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이제 써놨던 요 식을 가지고 대입을 좀 해봐. 그럼 대입하면 1 플러스 P분의 1은 Q라는 식이 나오네. 맞지? 일단 요런 식이 하나 나왔고 좀 더러운데 일단 냅둘게 이 상태로.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이거는 곱하기니까 전개를 좀 해보자.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얼마야? P 플러스 P분의 1 플러스 2겠지. 맞아. 이게 두 근의 곱이니까 얼마란 얘기야? 저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넘기고 정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3이잖아. 그지? 양변에 P를 좀 곱하면 P제곱 플러스 뭐냐? 3P? 3P 플러스 1은 0인가? 뭐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렇지. 이때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데? P 플러스 Q 값을 구하래.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면 P 값을 물론 구할 수 있고 뭐 이제 좀 더럽게 나오겠지. 그리고 Q 값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식을 좀 변형을 하자. 여기서 볼게. 여기서 다시 여기 갖고 와 보면 P 플러스 P분의 1 플러스 3은 0이란 얘기야. 결국 P분의 1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그대로 P분의 1 대신에. 그럼 어때?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Q니까 P만 이제 뭐 하면 돼? 넘기면 나오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얼마? P 플러스 Q니까 그냥 답이 마이너스 2겠지. 됐어? 그 다음 13? 네? 13?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0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지.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B지. 맞지? 그러면은 차를 좀 구해보자. 차. 자, 이거의 제곱은 뭔데? 4A 제곱에 플러스 12B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치? 뭐 이도 일일이 더 안 쓸게. 변형.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에 4A 제곱 플러스 12B라고 할 수 있지. 원래 뿔마가 붙긴 한데 어차피 우리 절대값이잖아. 마이너스일 수 없으니까. 그치? 플러스만 생각할게. 얘가 지금 1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아? 뭐 할래 양변에? 제곱할래. 4A 제곱 더하기 12B 얘가
100보다 작지. 뭘로 깔 수 있을까? a제곱 더하기 3b는 뭐야? 25보다 작지. 이거 만족하는 a, b 순서상 찾으면 되지. a, b가 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나씩 해볼게. 자, a가 첫 번째로는 a가 1이라고 해보자. 1. a가 1이야. 1. a가 1. 첫 번째 a가 1. 이렇게 써볼까? a가 1이야. 그럼 a가 1이면은 3b는 24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지? 이항하면. 그러면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뭐야? 요거 약분 가능하네. 얼마냐? 8보다 작다 나오나? 맞지? 그러면은 1,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 아이고야 7까지 7개 나오겠지. 그치? 두 번째 a가 2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3b는 얼마냐? 21이냐? b는 7보다 작네. 그럼 2,1부터 어디까지? 2,6까지 나오지. 그지? 6개.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3b는 뭐냐? 16보다 작지. 그지? 그럼 b는 대충 얼마야? 5점 얼마 아니야? 5점 얼마? 맞지? 5점 얼마보다 작은 거니까 3,1부터 어디까지? 3,5까지만 가능하지. a가 4라고 할게. 그럼 3b는 어때? 16 넘기면 9니까 b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결국 얘는 4,1하고 뭐밖에 없어? 4,2밖에 없지. 그치? a가 5면 돼야 안 돼? 불가능하지. 5면 0이니까. 그치? 안 되잖아. 그럼 요거만 세면 되지. 몇 개야 이거? 7개, 6개, 5개, 2개니까 계산하면 얼마? 20개 나오네. 20개. 그 다음 14.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 베타를 갖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갖도록 하는 a, b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해볼게. 두 근의 합은 a가 되고 곱은 얼마? 2b-4야. 그리고 그 두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은 5a 제곱이고 곱은 16b 제곱이네. 맞지? 자, 이거를 적당히 연립을 좀 해주면 돼. 연립해서 a, b를 좀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거부터 보자. 요거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입할 수 있지. 여기다가 그대로. 맞지? 제곱이잖아 이거. 알파 베타의 제곱. 그러면 전체 제곱이니까 어때? 정리하면 4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16 넘기면 마이너스 16b 제곱은 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2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16은 0이니까 약분 때리면 얼마야? 3b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인가? 인수분해가 되나 혹시? 어우 잘 되네. b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겠지. 됐어? b 찾았어. 자, 그럼 이제 a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a는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보자. 여기서 얘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주면 a 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지. 얘가 5a 제곱이지. 맞아? 그치? 넘겨볼게. 넘기면 4a 제곱 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이렇게만 쓰자. 그럼 4로 약분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 나오네.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첫 번째는 b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a는 어떻게 돼? a제곱은 4니까 a 값은 뭐야? 뿔마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 값을 3분의 2라고 해보자. 그러면 a 제곱 값은 얼마야? 3분의 4 나오나? 맞아? 그지? 그럼 a 값은 얼마? 뿔마 루트 3분의 2가 나오네. 그지? 그러면 뿔마 3분의 2루트 3인가 나오겠네. 됐어? 여기서 우리 찾고 있는 게 뭐였어? a, b의 곱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곱해서 제일 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일단 여기서 a, b를 곱해봐. 될 수 있는 게 뭐야? 뿔마 4 아니야? 여기서는? 맞지? 그 다음 여기서는 뿔마 얼마? 9분의
4루트 3인가 나오네. 맞아? 9분의 4루트 3 뿔마 될 수 있는 게. 그치 요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데 9분의 4루트 3은 대충 얼마야? 4루트 3이 얼마야? 루트 48이니까 대충 6점 얼마잖아, 그치? 6점 얼마를 9로 나눠주면 뭐 1도 안 되네, 그치? 1도 없네, 이 자식. 그럼 제일 큰 놈이 누구야? 4겠지, 4. 4가 제일 크지. 다음 15.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저 값을 구하래.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여기에 성립을 한대. 자, 일단 두근의 합의 범위를 좀 구해볼게요. 얼마야? 6보다 크고 또 8보다 작지. 맞지? 이렇게 일단 나올 거고. 곱은 어때? 뭐보다 크냐? 5보다 크고 12보다 작아.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합이랑 곱. 그럼 저기서 두근의 합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가 6보다 크고 8보다 작아. a를 곱해버리면 6a가 b보다 작고 b는 8a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또 얼마예요 여기서? a분의 3c, 얘가 지금 5보다 크고 12보다 작아. 그러면 양변에 a 곱하면 5a보다 크고 그 다음 뭐야? 12a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네. 맞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한 자리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 하나씩 대입하면서. 첫 번째로 기준은 a로 잡는 게 좋겠지. a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범위가 나오니까 a를 1부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범위는 6보다 크고 어때? 8보다 작다. 그리고 5보다 크고 3c가 1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요때는 b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7밖에 없어. 요때는 c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 아니면 3이 있겠지. 2 또는 3. 맞지? 가능하지. 2 또는 3.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2가 됐을 때 12보다 크고 16보다 작아. 돼? 안 돼? 이거? 이건 안 되지. b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네. 그지? 그럼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 c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거든? 인수분해 되냐 혹시? 6하고 1 마마로 가능하네. X값 얼마 나와? 6 또는 1이지.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왜냐면 두 근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랑 5하고 6 사이잖아. 6 나왔고 1 나왔으니까 둘 다 안 되잖아, 범위에.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이라는 얘기지, 탈락. 그럼 결국 두 번째는 A가 1이고 B가 7이고 C가 뭐야? 3인 경우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인 경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근해 공식 써야겠지, 그지? 그래서 2분의 7 뿔마 루트 49 마이너스 36이라서 계산하면 어때? 2분의 7 뿔마 루트 13이 되거든. 맞아? 루트 13이 대충 얼마야? 3점 얼마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라고 치면 7 더하기 3점 얼마면 얼마야? 10점 얼마 나누기 2니까 얼만데? 5점 얼마. 그럼 범위에 들어가나?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라고 해봐. 7에서 3점 얼마 빼면 뭐야? 3점 얼마. 그 나누기 2니까 뭐야? 1점 얼마. 범위에 들어가네, 둘 다. 맞지? 그러니까 이놈이 정답이 왔겠지. 그치? 그래서 A가 1이고 B가 7, C가 3이니까 계산 다 해주면 24인가 나오겠지. 됐어? 그다음에 16?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좀 식을 변형을 하면 되지, 그지? 얘는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에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는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맞아? 쟤랑 얼추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를 뭐 하면 돼?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만 이제 뭐 할까? 우후! 이항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알파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어때?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식도 똑같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전개하면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두 군의 뭐야? 합과 곱을 얘기하는 거지.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곱은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얼마겠어? 1 나오겠지. 그 다음 17. 요것도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게 성립한대. 그러면 저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fx는 2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를 이항해서 fx-2는 0.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결국 x제곱 플러스 4x-8은 0이라는 요식과 둘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맞지? 근데 뭐는 달라질 수 있어? 근이 같기 때문에 기본 틀은 똑같은데 최고차항 계수는 달라질 수 있잖아, 원래.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a라는 걸 이제 곱해서 이 둘이 같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얘 최고차항 계수가 또 얼마래? 1이라며. 그럼 애초에 그냥 완벽하게 그냥 얘하고 얘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fx-2하고 x제곱 더하기 4x-8이 같다는 얘기니까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지. 요게 답이지.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이 되겠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걸 두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p제곱, q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이 얼마? 마이너스 p 곱은 q. 그리고 주어진 그 다음 해, 그 다음 근의 해, 그 다음 근의 합은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QA. 좌변 얼만데? 마이너스 P 넘기고 플러스 Q. 얘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6이지. 맞아? 식 하나 나왔고. 두 근의 곱은 어때? 곱.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얼마야? P가 되겠네. 맞지? 전개해봐.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마이너스 P는 0. P까지 이항해서 알파 베타는 Q.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3P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9. 다시 2P 플러스 Q는 얼마? 마이너스 9. 요 두 식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지. 바로 빼봐. 빼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P는 15P 마이너스 5 Q는 1이겠지. 제곱의 합은 얼마? 26이지. 왜? 그 다음 19.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2차식 fx가 조건을 만족시킨대. f2 값을 구하래.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곱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fx를 찾는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거든. 처음에 했던 요 유형에서 처음에 첫 번째 있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왔지, 그지? 이걸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돼. 보이는 게 있냐 혹시? 일단 요런 거 나오면 당연히 F 안에 들어간 알파하고 요 우변에 있는 그 식들이 일치해야지 문자가. 그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뭔가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일치하지 않지, 베타 때문에. 맞지? 저걸 좀 변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알파를 베타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나? 맞아? 그럼 이거 제곱을 때려주면 뭐 나오냐? 베타 제곱분의 9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알파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다 알파로 통일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결국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로 쓸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f 베타는 뭐겠어?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식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는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그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이항을 좀 해주면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이제 뭐라 했냐면 2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여기도 있고. 맞지? 그럼 결국 이 식하고 저 식하고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요렇게 이렇게 써도 되나? 왜 안 되지? 그치.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거지 이거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는 뭐겠어? 2겠지. 앞에 여기 또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뭐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치?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방금처럼 이제 x제곱 방금 이항하면은 이제 1차식 나오니까 안 맞잖아. 조건에. 맞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좋아. 그럼 요거 다 구했어. 어차피 fx를 찾는 게 아니라 f2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2만 대입을 해봐. 그럼 4-6에다가 2 곱하기 4 플러스 2-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냐? 오면 얘 6이고 그 다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2니까 얼마? f2는 8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21. 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나온대. 이때 복소수 A, B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냥 하면 되는데? 얘 근해 공식 바로 쓸게. 5분의 얼마야? 1 뿔마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AC니까 얼마야? 14i지. 그치? 이렇게. 그럼 요거대로 가봐 이제. x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루트 14i x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i 됐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최고차항 계수 5잖아. 그지? 그러니까 5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됐어? 근데 쟤랑 좀 형태를 맞춰야 되는데 쟤는 5가 곱해진 게 아니라 5분의 1이 곱해졌잖아. 맞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인수분해 안쪽에 있는 요 값이 요 상수값이 이제 분모가 이제 5가 있다 보니까 좀 보기 더럽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5는 하나 주고 얘한테 줬다고 치면 x에다가 5 약분되면서 5x에다가 5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i니까 조금 보기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수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 5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한테 준 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5분의 1을 밖으로 뽑아주는 거지. 그럼 밖으로 뽑아주면 어때? 여기 5가 오히려 곱해지면서 5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i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요 놈이 b,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그럼 제곱의 합보다는 그냥 곱셈 공식이 더 낫지 않을까?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지? 1 마이너스 플러스 14네. 맞지? 15겠네. 15 곱하기 2 하면 30. 그지? 4에서 30 빼면 얼마?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22. 두 정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Z1, 2를 가질 때 옳은 것을 고르래. 다음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 PQ가 뭐라고? PQ가 뭐야? 정수라고. 정수. 맞아? 그러면 이 정수라는 건 결국 뭐란 얘기야? 얘 실수라고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면 한 허근이 Z1이면 다른 허근은 뭐야? Z1 바지. 그러니까 이게 Z2란 얘기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기억 한번 볼게. Z1인데 Z1이 뭔지는 모르니까 어찌됐건 복소수라고 했잖아. 허근 갖는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Z1을 내가 A 플러스 BI라고 하고 당연히 B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허근이라 했으니까, 그지? 그럼 Z2라는 건 결국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냐? 이때 이제 Q를 얘기하는 거거든, Q. 그러면 Q가 두근의 뭐야? 곱이잖아. 그럼 이 둘이 곱하면 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 거 알잖아, 그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B가 뭐가 안 된대? 0이 안 된대. A는 0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B는 0이 안 돼. 맞지? 그럼 A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같은 경우는 실수의 제곱이라서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B제곱은 B가 0이 안 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0보다 무조건 어때? 무조건 크겠지. 같을 수는 없고.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 참이지, 참. 그 다음 니은. 자, Z1은 이 Z2 얘를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한다. 자, 써볼게. A 플러스 BI라고 했지. 그리고 2A 마이너스 2BI라고 했잖아. 그치? Z2가. 그럼 이게 같다라는 거는 A, B는 기본적으로 실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아야 하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놈이 같으려면 A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 이놈이 같으려면 B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 맞아. 그렇지?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렇지? 안 된다고 했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땡. 디귿은 Z1, Z2의 곱. 그러니까 Q가 1이란 얘기지. 두근의 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Q는 1이래. 맞아? 자, 일단 Q가 1이라고 했는데 두근의 곱이라는 건 우리 기억에서도 봤듯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말이야. 맞지? 얘가 1이란 얘기야. 그치. 얘가 1이란 얘기고. 그러면 일단 Q가 1이란 얘기냐, 여기가 1이니까 P 값이 얼마란 얘기야? 0 된다는 얘기거든. P 값은. P 값은 또 두근의 뭐야? 합이잖아, 그치?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뭔데? 두근의 합. Z1, Z2 더하면 뭐야? 2A 아니야, 2A? 맞아? 그럼 A가 0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요 둘이 이제 Q가 1이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제 합이 1이 되면 그러면 P는 0 된다 이런 말이거든. 됐어?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예시로 그냥 생각할 수 있지. 그냥 Z1을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제곱의 합이 1 되게 하려면 자,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라고 해봐. 그러면 얘 제곱하면 얼마냐?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지. 더하면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나오지. 그치? Q가 1이 되게끔 세팅했지, 그치? 근데 A가 0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닌 예시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고 생각해야지. 됐어? 그다음에 23. 자, 2차 방정식의 허근 알파에 대해서 저게 성립할 때 ZZ 바를 구하래. 한 허근이 알파야. 다른 허근은 알파 바. 둘이 합치면 1이지. 곱하면 2가 되고.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찾고 있는 게 ZZ 바의 값이니까 Z 바라는 거는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전체 바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켤레라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다 쪼갤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쪼개보면 알파 바 마이너스 1 나누기 알파 바 플러스 1로 써도 되나? 괜찮지. 왜냐면 어차피 1이라는 건 실수니까 켤레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는 허근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에만 켤레를 씌워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ZZ 바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바 플러스 1분의 알파 바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를 때려보면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분의
알파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1이겠지. 됐어? 두근의 곱과 합이니까 얼마야? 2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2분의 1이지 2분의 1. 됐어? (24) 자, 두 실수 AB와 허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는 0의 한 근이 Z 마이너스 3이래. A가 뭐라고? A가 무슨 수? 실수, 그치? 9도 실수, 1도 실수, 맞지? 다 실수야, 개수가.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쓸 수 있어? Z 바 마이너스 3, 그렇지. 전체 켤레인데 마찬가지 3은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Z에만 켤레를 씌워주면 되겠지. 둘이 더해볼까? 더하면 얼마냐? 더하면 A지, A. 맞지? 두근의 합. A. 그치? 그 다음에, 그럼 Z 더하기 Z 반은 뭔데? A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리고 둘이 곱해봐. Z 바 뭐야? Z 마이너스 3 곱하기 Z 바 마이너스 3. 일단 전기 한번 해볼게. 이거 곱하면 9 나오잖아, 그치? 전기 한번 해볼게. Z 바 마이너스 3에 Z 플러스 Z 바 플러스 9는 9. 99. 그 요거 대입할 수 있지. 넘기면 Z 바는 뭐야? 3A 플러스 18인가 나오네. 맞지? 이렇게. Z 바랑 Z 플러스 Z 바 일단 대충 A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좀 보자.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는 0. 이거의 한 근이 Z 플러스 3I래.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야? Z, 그치. 바 마이너스 3I라고 할 수 있지. 맞지? Z가 또 허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근의 합을 좀 계산해봐. Z 플러스 Z 바는 뭐야? 더하면 B. 맞지? 이 둘이 같대. 그치? A 플러스 6이랑 같대. 그럼 여기서 이제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네. 맞지? 이거 하나 나왔고. 둘이 곱해봐, 이제. Z 플러스 3i랑 Z 바 마이너스 3i 곱한 건 마찬가지 9겠지.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럼 곱하면 어때? Z 바 마이너스 3ZI 마이너스 플러스 3Z 바 I 플러스 9는 9니까 9, 9 사라지고 뭐 나오냐? ZZ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 바의 I가 나오네. 이렇게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걸 좀 적당히 또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서 이제 Z라는 식을 그냥 내가 C 플러스 DI라고 잠깐 놔볼게. 그럼 Z 반은 당연히 C 마이너스 DI가 되겠지. 맞아? 이 상태에서 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냐 이거 대입하면? 여기가 뭐지? C제곱 플러스 D제곱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그러네. EDI네. EDI, EDI. 그러면 마이너스 6DI 제곱이니까 플러스 6D가 되겠지. 맞아? 이게 0이네. 됐냐? 그렇지. 그렇지. EDI 제곱 6DI 그렇지 6D 플러스 D 제곱 그러면은 복잡하네 3A 플러스 18
쟤는 2C. Z 더하기 Z바는 뭐야? 여기다 써볼까? 얘는 그냥 2C지. 맞아? 그치? 얘가 2C가 되고 3A 플러스 18 3A 플러스 18 2C 3A 플러스 18 3A 플러스 18 뭘 쓰지? 쓸만한 게 없네. 정리를 다시 해보자. 자, 일단 A 플러스 6이 2C라는 식이 나와 있고, 그지? 하나 있고, 그 다음 ZZ바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얘가 또 3A 플러스 18이라고 나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6D가 0이라는 거 나와 있어.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아하.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거 없냐? 3A 플러스 18. 아하. 우리 지금 A, B 찾는 거지? 연립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뭘로 할지 모르겠네. 뭘로 연립하지? EC에다가 Z바랑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9y 제곱 플러스 9 사라지고, 그치? 그리고 얘가 같다는 거죠. 그치. Z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넘기면 3 2di 제곱 맞지? 2di 제곱 별로 의미가 없나?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6d 별로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Z 마이너스 Z바. A 플러스 18.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은 2C. A 플러스 6은 2C. 보이는 게 없는데. 여기가 3 곱하면 곱하기 3 하면 3i를 곱한다고? 3i? 3하기? 3i를 곱한다고? 3을 곱해서 얘랑 연결시킨다는 거 아니었어? 3을 곱하면 3a 플러스 18이 6c니까 그치 3a 플러스 18 6c 여기를 6c라고 생각할 수 있지.
6시. 그럼 되겠는데? 응, 괜찮네. 요거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여기에다 3을 곱하면,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a 플러스 6에다가 3 곱하면 3a 플러스 18이 6c가 되면서 3a 플러스 18이 뭐야? 얘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놈이 뭐였어? 3a 플러스 18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지. 맞아?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할게. 6c. 그러면 6c 더하기 6d가 0이니까 6 가고 c는 마이너스 d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지. 됐어? c랑 마이너스 d랑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통일을 좀 시킬 수 있겠지. 뭐 c 대신에 마이너스 d를 대입을 좀 해보면 d 대신에 c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c를. 자, 그럼 요 식은 a는 2c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d 대신에 마이너스 c 대입하면 2c 제곱은 3a 플러스 18이니까 a 대신에 2c 마이너스 6을 또 대입을 할게. 그럼 2c 제곱은 6c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니까 빵 나오네. 그치? 그래서 c 제곱은 3c라서 c 값은 0 또는 3이겠지. 맞아? 근데 c가 0 되면 d도 0 되거든. d가 0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제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c는 0 될 수 없어. 그러니까 c가 3이니까 d도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은 3 마이너스 3i라고 생각할 수 있지. z가. 됐어? 그러면 됐지 이제? 뭐 구하는 거야 우리? a, b 찾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대입하면 나오겠지. c가 3이니까 6에다가 a 얼마? a 0 나오네. a가 여기면 b는 얼만데? 6이겠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연립하면 되긴 하는데 좀 이제 어렵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네.